2년 전에 했던 강의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건강 강의를 했던 게 있는데 그 강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준비했고요. 또 오늘 또 우리 아주 기쁜 우리 그룹의 큰 또 경사났죠. 우리 김홍숙 사님. 예, 뉴 다이아몬드.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강진호 사님 팀에 벌써 연달아 두 분의 다이아몬드가 나오시는데 전체 우리 기쁨이면서 분명한 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4주 중에 지금 프로모션 4주 중에 1주 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도 늦지 않았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크릿 사업을 하면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내가 본인이 시크릿을 통해서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이롭다는 게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어떤 관계에서의 기쁨,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조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업적인 메리트. 어떤 뭐 돈을 벌게 해준다든가,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 좋게 바뀐다든가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도 있을 거고요. 사업적으로. 세 번째가 제품을 통한 어떤 이로움이에요. 뭐 대표적인 건강일 거고 어떤 아름다움일 거고, 그죠? 근데 제가 이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8년 차인데 한 6년 동안은 제품 강의를 거의 안 했어요. 어떤 뭐 제품 당연히 좋으니까 써. 근데 그 당시 사실 뭐 화장품밖에 없었으니까, 예,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 제 강의를 쭉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제품 강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제품도 다양해졌고 제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의를 하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시크릿 제품 진짜 좋구나.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스스로도 점점 막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식품 강의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남들에게 좋은 이로움을 드리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공유할게요. 2015년 프로모션이 아니죠. 예, 건강. 네, 찾았습니다. 자, 기다릴게요. 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어떻습니까? 제품을 보시는 순간 예, 사랑스러우신가요? 예, 잘 보시면은 이 당시에 2년 전에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들이 꽤 있죠. 딱 봐도 옛날 거가 티가 나나요? 네. 자, 잠깐만요. 채팅창 넘기고 네. 자, 건강. 제가 원래는 이게 파워포인트로 쫙쫙쫙 띄워드리는데 이 공유하는 요 기능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 방에 딱딱딱 뜨는데 자, 건강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건강이에요. 근데 여기 건강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근데 사실 삶이라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다 죽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를 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려면 항상 내 몸에 어떤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우리 몸이 싫어하는 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나 막 많은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면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러죠. 왜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럴까요? 뭐 안 좋대. 뭐 왜 안 좋지? 뭐 외국 사람들은 뭐 주식으로도 먹고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가루가 포도당 즉 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죠. 즉 어떤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창화 사님 정답이세요. 혈당이 천천히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밀가루는 잘게 쪼개놓은 거라서 팍 오릅니다. 그럼 밀가루랑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혈당 올리는 거. 더 안 좋죠, 사실.
밀가루가 더 안 좋은 거. 정답. 우등생 사님, 우리 김현주 사님, 김재현 사님, 과당, 설탕, 포도당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얘를 변화시킨 거를 다시 평균적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사실 그걸 잘했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이 힘들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걸 유지를 잘하게끔 우리가 몸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한 게 제가 3가지를 제안드리는데 1번이 항산화예요. 항산화. 항산화란 많이 들어보시죠? 자,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자, 요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이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포는 계속 변화해요. 복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 보면 28일 만에 기적, 뭐 한 달 만에 이뻐졌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갔냐? 피부의 재생 주기가 28일이야. 그러니까 이 내 세포가 28일 후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빨리 재생이 될까요? 어디가? 뭐 이거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 점막 부위. 우리 되게 자극 많이 받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위, 장, 그죠? 입안. 우리 입안에 상처 나면 피 막 나죠? 근데 한 1, 2분 있으면 피 안 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피부는 살이 찢어지면 피가 줄줄 나는데 우리 점막은 금방 복구되잖아요. 실제로 위장, 내벽, 점막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복구가 빨라요.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해 볼게요. 흡수율도 빨라요. 흡수율.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좋은 합성계면활성제나 혹은 뭐 우리 뭐 파라벤, 방부제, 뭐 나쁜 물질을 우리 약한 그러니까 점막 부위로 이게 닿으면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약 조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피가 얇으니까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복제가 안 되는 애들. 얘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이제 그냥 써야 돼. 뭐가 있을까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 얼굴 옆에 뇌, 심장, 눈.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심장암이라는 걸 들어봤다. 나는 눈암이라는 걸 들어봤다. 물론 뇌 종양이라는 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암은 복제화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생긴 어떤 나쁜 그러니까 악성 세포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복제가 안 되니까 암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 이렇게 피부가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세포 분열과 염색체 복제 과정에서 공격을 받으면 이상한 애로 복제가 되더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박보성이 있는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이아린으로 바뀌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웃으시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애인 거죠. 나를 이상한 애로 바꿨으니까. 그죠? 자, 활성산소는 나의 세포를 병들게 하는 거. 그 구조를 바꾸거나 흔히 말하는 고장 내트리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안 좋으니 얘를 없애자. 그죠? 돌연변이 세포암. 얘를 없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자, 그런데 이게 암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발생시키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뭐죠? 3글자로 성인병 플러스 비만. 자, 성인병 플러스 비만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아주 그 지름길이에요. 즉 암과 대사증후군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자, 그 원인이 뭐였다? 활성산소였다. 숨쉬기 때문. 되게 여기 숨쉬기 때문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숨을 쉬었더니 활성산소가 나오더라. 만병의 원인이다. 뭐 기타 등등.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물질을 뭐라고요? 항산화. 그죠? 자, 그럼 결론은 얘를 없애는 이 항산화 물질은 뭐가 있을까라고 딱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뭐가 있을까요? 수소? 우리 김현주 사님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답이 딱딱딱딱 나오시는데. 은경 사님 정답. 제가 원했던 답은 비타민 C였고요. 비타민 C보다 수소가 더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정답 2개가 나와버렸죠. 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물론 비타민 C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타민 C를 드시는데 이거 하면 여담이지만 자, 비타민 C는 하루에 몇 미리를 먹는 게 좋을까요?
다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입니다. 100. 네. 그럼 우리 막 고려 비타민 뭐 비타 1000, 뭐 고려 은단 C 이거 몇 들어있는 거예요? 1000. 그럼 1회 권장량이 10배가 들어있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주 좋습니다. 왜? 얘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흡수율이 좀 다른데 많이 먹으면 딱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쉬로 다 빠져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타민C가 한 번 먹고 나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한 3, 4시간. 그래서 1000을 먹던 100을 먹던 500을 먹던 3000을 먹던 10,000을 먹던 한 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양을 길게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권장사항이 100ml를 예를 들어서 한 500을 하루에 5번 정도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좀 더 뭔가 여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1000, 2000, 3000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랑 좀 비슷하죠? 리커버리랑 제가 리커버리 드세요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꾸준히 내 몸에 작용을 해줘야 된다. 네. 다 이제 이해가 쭉쭉 되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예요.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시죠? 베타카로틴 어디 들어있죠? 베타카로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베타카로틴 어디 들어있을까요? 당근 정답. 아, 두 분. 우리 김재현 사장님과 김현진 사장님 쌍벽을 이루십니다. 야. 자, 베타카로틴이 주황색이에요. 당근인데 이 베타카로틴이랑 아주 비슷한 비타민이 있어요. 베타카로틴과 아주 비슷한 비타민. 뭘까요? 제가 너무 잘 맞추셔서 좀 어려운 질문, 계획되지 않은 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정답! 은경 사장님. 아, 우리 미국의 은경 사장님.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A는 많이 먹으면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특히 임산부. 근데 베타카로틴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우리 잘 보시면 멀티비타민에 비타민 A가 빠져 있어요. 괜히 뺀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넣는데 보통은 이게 어디 들어있냐? 눈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눈 영양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거 어디 들어있다? 아이테인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대표적인 미네랄들 중에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요. 셀레늄, 크롬, 뭐 아연, 징크, 뭐 망간, 구리 이렇게 있어요. 자, 결론. 아, 비타민과 미네랄이 항산화 물질이 있구나. 아, 기가 막히네. 그럼 이거 우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시크릿 제품으로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은 2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멀티비타민이 없었어요. 아, 데이나잇 있었구나. 네, 데이나잇이 있었는데 그게 단종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못했어. 이거 드셔야 돼요 해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자, 근데 2년이 흐르고 뭐가 나왔습니까? 멀티비타민이 나왔습니다. 딱 지금 보이시죠? 비타민 E와 C는 120% 들어있고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은 거의 100% 이상이 크롬은 들어있죠. 완벽하죠? 항산화제 완벽하게 들어있는데 플러스 알파 천연이다. 네. 뭐 설명 끝. 합성보다 좋은 이유, 안전하고 흡수율이 좋은데 고가인데 시크릿 건 싸다. 고가 순수한 천연 비타민임에도 불구하고 합성 비타민보다 싸게 나왔다.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죠? 자, 든든하시죠? 자, 요거 이 멀티비타민 나중에 제가 제 강의 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홍삼 먹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면역력 증강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와 항산화에 홍삼이 좋더라. 근데 우리 거는 발효라서 흡수율이 좋더라. 끝.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마그네슘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은데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면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10시에 좀 한 놈만 팬다 강의 3번째 시간에 계면활성제 위주의 어떤 우리 클렌징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같은 것만 하면 좀 지겨워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리커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강의보다 좀 더 깊게 리커버리를 들어가 볼 거예요. 어쨌거나 마그네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메인이 수소고 마그네슘은 서브인데 우리나라는 마그네슘 제품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이거는 수소다. 네. 하이드로 F라고 FX라고 써있죠. 하이드로 FX 무슨 뜻일까요? 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이드로젠이 수소예요. 하이드로젠이. 근데 FX는 뭐 어떻게 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소와 마그네슘을 먹는다. 자, 근데 잘 보세요. 1, 2, 3, 4 네 번째 뭐라고 써있죠? 하루 세정 섭취. 자, 이것 때문에 되게 저희가 고민이 많았어요. 하루에 왜 3개만 먹어야 되지? 하루에 3개만 먹으라고 돼 있는데 많이 먹으면 걱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걸 만드신 닥터 여기 알카리 푸드 권위자인 코엔 박사님이요. 직접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크라운 로얄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이작 회장님과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회장님, 코엔 박사님, 아이작 회장님은 어떤 건강식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작 회장님. 예, 뭐 이거는 모르겠죠. 자, 아이작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알카라인 부스터라고 합니다. 알카라인 부스터. 왜? 이유를 맞히시는 분. 나는 명탐정이다. 왜 아이작 회장님이 좋아하실까요? 술 안 드세요. 네, 술 안 드세요. 비건, 비건도 있고, 숙면, 김웅영 사장님 80점. 김웅영 사장님 숙면 80점. 정답은 아니에요. 술 안 드세요. 중성화, 아니, 중성화요? 중성화는 우리 강아지들이 하는 건데? 불면증? 중성화? 예. 네. 자, 아이작 회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아이작 회장님은 뭘 많이 하실까요? 예. 네.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시차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잘 주무세요? 못 주무세요? 네, 못 주무시는 거야. 근데 그 아이작 회장님이 피곤할 때 리커버리 네아를 드시면요.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서 숙면을 못하고 시차 적응을 못할 때 숙면이 맞죠? 그래서 부스터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닥터 코엔, 넌 뭘 좋아하니? 딱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코엔 박사님은 뭘 좋아할까요? 이거 맞추면 선물 있습니다. 네, 채팅 올려주세요. 그린스 리커버리. 리커버리면 제가 문제 냈겠어요? 네, 정답. 네, 정답 없음. 정답. 자, 말씀드릴게요. 코엔 박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내 새끼들 중에 하나만 고르겠습니까? 이랬어요. 다 자식 같은 내 새끼들인데 그 중에 어떻게 내가 한 명을 고르냐. 명답이죠. 네, 명언이죠. 그때 아이작 회장님이 팔꿈치를 툭 치면서 리커버리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회장님이 봤을 때 우리 코엔 박사님은 리커버리를 좋아하더라. 네. 자, 우문현답이었죠. 사실 우문현답.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만든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 말기 암 환자나 굉장히 아픈 사람들에게 열알을 나눠서 줬다. 시간을 나눠서 열알을 꾸준히 줬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6알 정도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쇼킹했어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나중에 어떤 작용 기전이나 이런 걸 보면 양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간파를 하고 그때부터 6알, 9알, 10알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때 이제 뭐가 쌓였을까요? 그때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야, 3알 먹으면 나 아무 효과 없다는 사람들이 막 느껴져. 막 좋아. 야, 이거 마약 아니야? 막 안 아파. 막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왜 그런지도 화요일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용량의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리커버리는. 자, 요거는 제가 딴 데서 퍼온 거예요. 시크릿 자료가 아니고 수소 물을 파는 데서 이렇게 캡처한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세상에서 가장 많고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뛰어난 항산화제. 명답이죠. 제일 많은데 제일 좋은데 쓸 수가 없었어. 왜? 가장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잡아두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해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요 핵심은 이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닿았을 때 물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비타민 C보다 170배가 넘게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 먹는 거에 같은 양을 먹으면 17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리커버리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또한 침투력. 대부분의 물질은 혈관을 따라가지만 얘는 워낙 작기 때문에 다 뚫고 들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안 좋은 부위에 혈액이 잘 못 가잖아요. 좁으니까, 머니까. 근데 이 수소는 다 뚫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실제로 뇌 관문은 좁아서 못 들어가는 물질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을 때 고치기가 너무 힘든데 놀랍게도 수소는 뇌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있던 분들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생기고요.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시크릿 사업자분 중에 이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리커버리를 먹고 CT 그러니까 MRI를 찍었는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뭐 핏줄이 연결됐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리커버리 때문에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좋다. 진짜 좋다. 자, 뭐 이렇게 좋다고 해요. 결국은 물에 담겨있는 물은 날아가기 쉬운데 우리 시크릿은 몸 속에서 수소를 나오게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수소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몸 속에 못 넣으면 꽝인데 얘는 몸 속에서 나온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많이 드시고요. 효과를 못 느끼시더라도 꼭 하루에 뭐 권장사항은 3알 이상 저는 6알 정도 추천드리는데 둘 꾸준히 드십시오. 네. 자, 두 번째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아이고 여기 질문하셨는데. 자, 우리 몸은 pH가 우리 피는 pH가 몇일까요? 우리 몸에 우리 피의 pH 7.2. 이거 이하린 사람 같은데? 아유, 리더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pH는 여기 맞았다. 2차원 사님 정답. 7.34예요. 7.34. 근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7.2 정도로 만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7.3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보다가 왜 우리 코엔 박사님은 이름을 7.2로 했을까? 7.3이었으면 더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또 다른 거. 피부는 pH 몇일까요? 피부. 제 강의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정답. 역시 정수사님. 제 화요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딱 나오죠? 네. pH가 5.5입니다. 피부는. 그래서 약산성 비누를 뭐 쓰면은 덜 뭐 자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쨌거나 우리 몸은 알칼리화 됐을 때가 좋다. 뭐 피부는 약산성이 좋지만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강 알칼리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몸이 산성화되면서 죽더라. 자, 그럼 제가 오늘 우리 몇 분 계시죠? 137분. 제 강의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자, 오늘 137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요, 시키세요. 문방구에도 있고 시키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에 묻혀보세요. 첫 소변에.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7이 나올 것 같다. 뭐 6이 나올 것 같다 하시죠? 실제 도표를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60명 중 50명이 6 아래요. 약산성. 되게 쇼킹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134분 중에서 110분은 산성이 나와요. 그만큼 내 몸이 어떻다? 위험하다. 뭐야 저거? 2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줄었대요? 네, 웃음만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자, 리트머스를 꼭 소변에 붙여보십시오. 그럼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안 좋다. 산성은 안 좋다. 온몸 통풍의 원인이다. 아까 말한 대사질환의 원인이다. 암의 원인이다. 적혈구가 뭉쳐가지고 순환이 안 된다. 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산성화되면서 오히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암이 생겨서 산성화가 될 수 있고요. 적혈구가 뭉쳐서 산성화가 될 수 있어요. 통풍이 생겨서 산성화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산성이라는 게 이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로 바꾸자 해서 우리 뭘 먹어야 돼요? 네, 채소를 먹어야 된대요. 뭐 채소를 먹으래요. 그리고 산성 물질을 먹지 말래요. 자, 그린캡스 정답인데 산성 물질을 먹지 않는 게 1번이고요. 야채를 먹는 게 2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산성 물질에 뭐가 있을까요? 산성 물질에 대표적인 거 쌀. 정답. 와, 이거 어려운 건데. 곡물도 산성입니다. 술 정답. 치킨 정답. 네, 쭉쭉 나오죠. 자,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다 산성이에요. 맛있다. 그럼 다시 알칼리성 뭘까요? 아, 맛없다. 그럼 다 알칼리. 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짠. 자, 보이시나요? 산성 3, 4, 5, 6, 8, 9, 10 보이세요? 자, 빨간 거 보이시죠? 군침이 도시죠? 빨간 거 읽으시면. 그죠? 방금 정도 먹었죠? 방금 정도 드신 게 3, 4번이에요. 커피, 밀, 빵, 주스, 고기, 치즈. 그죠? 자, 산성음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거를 먹지 않으면 뭐 진짜 뭐 채식주의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산성 음식을 드시되 모두 같이 먹자. 야채도 같이 먹자. 중화되고 이게 섞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야채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야채 먹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거북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700만 원짜리 거북이를 키웠어요. 네. 700만 원짜리 이게 그 코끼리 거북이 아시죠? 코끼리 거북이를 집에서 키웠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치커리를 1kg씩 먹어요. 치커리를. 그러면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생치커리와 청경채를 먹어요. 그럼 그걸 누가 사오죠? 제가 사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일 아침 씻고 다듬어서 주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야채가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맨날 싱싱한 상태로 이게 물만 닿아도 썩고요. 기간이 긴 듯하지만 변해요. 신선한 야채를 먹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자, 제가 그린스가 나오고 깜짝 놀란 게요. 아무것도 안 들었고 야채만 들었어. 근데 이걸 썩지 않게 수분을 빼서 갈아 넣은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린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아까 강진호 사장님도 드시는 것 같던데 그린수. 물에 타드세요.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물도 일부러 먹어야 되는데 그린스를 그린수로 바꿔 먹으면서 안 먹던 물까지 챙겨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 그린스 챙겨 드십시오. 강아지 왔네. 자, 근데 플러스 뭐가 있죠? 우리 몸을 급격하게 알칼리로 바꿔주는 놀라운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7.2의 대표 상품은 어쩌면 리커버리가 아니라 부스터일 거예요. 몸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알칼리로 바꿔주나 봤더니 레몬이 들어있어요.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알칼리 10에 레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몬이 시니까 산성 같은데 실제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극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레몬이 그렇게 좋다. 거기다 뭐 해양 열매 씨, 마시멜로 뿌리,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죠?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사해 소금이 안 들어갔을까요? 왜 사해 소금 안 들어갔을까요? 알칼리 부스터 만들던 시절에는요, 시크릿과 같이 합병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 시크릿과 이제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금도 강력한 알칼리를 작용을 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스터를 먹는데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그쵸? 산성음식 먹었을 때 좋고 또 잘 때 몸이 알칼리 되니까 자기 전에 드셔도 도움을 받겠죠. 플러스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먹으라고 하죠. 그게 칼슘이 몸을 다운시켜줘요.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좋더라. 다만 칼슘 많이 먹으면 어때요? 혈액에 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 4알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리커버리는 좀 많이 드셔도 되는데 얘는 4알 이상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멀티비타민에도 칼슘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분은 한 3캡슐 먹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물론 네 캡슐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어떤 혈액 쪽에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세 알로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제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본 게임 나왔습니다. 자, 항산화, 알칼리와 비만. 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그죠? 비만이 제일 어려워요. 네, 비만이. 자, 네,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만병의 근원. 짠. 왜 위험한 걸까요? 네, 위험하대요. 짠. 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같이 사는 저기 옆에 사는 여자의 몸은 제가 노코멘트 하는데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네. 대부분. 자,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내장 지방이고 피하 지방 이게 맞다 안 좋죠. 자, 그럼 결론은 자,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버터 닭가슴살 부위, 2번 순대와 오뎅, 3번 식빵우유. 셋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내 몸을 살찌우는 1, 2, 3번 중에 음식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다 먹고 싶다. 아이고 참. 네. 여기 이하린 사님이죠. 네. 자, 세 개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했어요. 칼로리를 우선순위했죠. 자, 다시 볼까요? 이 셋 중에서 누가 살이 제일 많이 찌냐면 많이 먹는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칼로리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아니다. 지금 제가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비만의 원인은 이거예요. 진짜 당황했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먼저 나와버렸네. 자, 39세 이 땡땡 할인양은 고도 비만 판정을 받고 다이어트를 도전한다.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줄여서 하루에 빵 2조각, 김밥 3개, 과일 쬐금 몇 개, 떡 2개, 오렌지 주스만 먹었다. 어떻게 이뻐졌을까요? 살이 빠졌을까요? 더 똥배가 나고 돼지가 됐다. 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원래 굉장히 칼로리를 높게 먹던 사람이 이 땡땡 할인양이 칼로리를 확 줄여서 음식을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늘었대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뭐지? 연구를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더라. 지방 저장 호르몬. 우리 재은사님 정답 맞추셨죠? 당을 많이 섭취했어요. 당을. 자, 이 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 아마 다이어트 하시고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당뇨병 하잖아요. 그때 맞아야 되는 게 인슐린인데 사실은 이 인슐린의 다른 이름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지방 합성 호르몬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결국 탄수화물, 즉 밀가루, 쌀 이런 어떤 그 곡물이 들어와서 녹말이죠, 보통. 이렇게 막 바뀌어요. 이게 쪼개져서 마지막에 뭐가 되죠? 포도당이 돼요. 그럼 이 포도당이 우리 에너지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 포도당이. 밥을 먹었으니까. 흡수가 돼서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콜라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펌프질하기. 콜라를 펌프하는 거랑 물을 펌프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다시. 여러분이 막 마라톤 뛰고 왔어요. 물을 끼워 넣는 게 기분 좋아요? 콜라를 끼워 넣는 게 기분 좋아요? 물이 좋죠? 왜? 콜라는 설탕물이라 끈적끈적해요. 점도가 더 있고 한마디로 묵직하다는 뜻이에요.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데 물을 펌프하는 게 쉬울까요? 농도가 진한 어떤 설탕물을 펌프하는 게 쉬울까요? 잘 물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당뇨병 환자들이요. 심장이 고장나요. 심장 근육이 커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끈끈해서.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혈액에 설탕이 녹아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녹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몸은 똑똑하죠. 어떻게 하냐?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이랑 근육으로 넣어줘요. 바꿔서.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당을 빼가지고 근육이랑 간에다가 넣어요.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피에는 포도당이 없어야 되죠. 근데 당뇨병 환자는 피검사하면 뭐가 나와요? 당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인슐린이 고장났다.
그래서 당뇨병 심한 사람들이 뭘 맞아요? 인슐린을. 이제 우리 의사가 됐죠, 이제. 그렇구나. 자, 이게 당뇨병인데 사실은 이 원리를 해보면, 이 원리를 응용해보면 탄수화물은 간이나 근육으로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 간이랑 근육의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간이랑 근육은. 그럼 나머지 넘치는 걸 이제 뭘로 바꿔요? 기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지방으로 쌓기 시작하죠. 자, 그럼 다시. 다 이해가 되셨어요? 결국은 버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버터를 안 찝니다. 아주 미세요. 자, 닭가슴살, 단백질 많이 먹으면 막 근육 막 생길 것 같죠? 넘치는 단백질 막 들어갈 것 같죠? 자, 안 생겨요. 버터와 닭가슴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살이 안 찌고요. 자, 순대 오뎅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뭐도 들어있죠? 탄수화물도 조금 들어있죠? 그래서 2번이 살이 찌는 거예요. 조금. 자, 근데 식빵에 뭐가 들어있죠? 밀가루 덩어리. 그래서 식빵이 살이 제일 많이 찌는 거예요. 탄수화물. 네. 우리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이에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그럼 결론은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냉장고예요. 내가 남는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고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지금 위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유분은 근육과 간으로 가죠. 자,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하린 땡땡 사장처럼 계속 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넘치는 거는 계속 냉장고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냉장고에 계속. 그럼 그 냉장고가 뭐예요? 우리 똥배. 우리 지방이 다 이 냉장고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이 찌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뭔가 음식을 꺼내서 먹어야 돼. 그럼 방금 먹은 걸 먼저 써요? 냉장고에 있는 걸 먼저 써요? 그죠? 우리 상식선에선 오래된 냉장고에 있는 걸 먼저 꺼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좀 달라요. 우리 몸은 방금 먹은 걸 먼저 써요. 방금 먹은 걸.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건 내가 먹은 음식만 소화되고 내가 음식 먹은 것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지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냉장고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먹는 거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막 움직이거나 정답 안 먹어야죠. 언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즉 내가 먹은 거를 다 쓰고 나면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어디 거 써요? 냉장고 거, 지방 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여기서 살찐 이유가 있죠. 여기서 살찐 이유 뭐죠? 빵, 김밥, 과일, 떡 이거를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먹은 거예요. 조금이지만 계속 먹었던 거야. 계속 조금씩. 자, 그럼 오늘 여기 50분 넘었다. 150분 중에 내가 살이 좀 몸에 두리뭉실하다. 그럼 2개를 안 하셔야 돼요. 자, 2개가 뭘까요? 그죠? 탄수화물 안 먹겠다. 탄수화물 줄이겠다가 1번, 그 다음 2번째 뭐? 음식을 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죠? 먹는 시간 텀을 한참 둬야 돼요. 내가 뭘 먹고 간식 같은 거 먹지 말고 그 텀을 쫙 둬야 돼요. 어떤 분 이래요? 물만 먹고 살쪘어. 맞아, 틀려요. 물만 먹고 난 살찌는 체질이야. 맞아, 틀려요. 그 사이에 막 콜라 먹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콜라 먹고 막 크림케이크 먹고 밥만 안 먹은 거죠. 그래서 나눠서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는지 아세요? 이 설명을 한 다음에 탄수화물 먹지 말고 단백질 드세요 라고 쉐이크를 했어요. 왜? 2년 전에 왜? 지방을 없앨 식품이 우리 시크릿에 없었어요. 건강식품이. 자, 근데 나왔죠. 바로 인슐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자, 커브가 나온 거예요. 자, 커브는 뭐냐면 인슐린과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이 혈당 올라간 애들을 빨리 지방으로 우리가 몸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커브라는 애가 들어와서 걔를 지방으로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좋죠? 자, 그럼 다시 제가 좀 살짝 어렵게 들어갈게요. 자, 이런 포도당이 분해돼서 시트릭 엑시드가 돼서 이거 가. 근데 이 중간에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를 막는 게 뭐예요? 커브에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식물 뿌리에서 나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이드록시 시트릭 A라는 게 아까 그 효소, 지방을 막는 효소고요. 두 번째가 세로토닌을 좀 분비하게 해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 뭐죠? 정답. 와, 김현준 사장님 진짜, 와, 현준 사장님 진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행복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 먹어요. 행복해도 먹고 안 행복해도 먹는데 실제로 몸이 행복할 때 식욕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활동량을 이거를 더 증폭시킨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 한문 써있죠? 지금 뭘까요? 운동. 자, 운동을 할 때 실제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고 운동을 하면 포도당도 쓰지만 지방을 더 많이 쓴대요. 그냥 안 먹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지방도 쓰고 포도당도 쓰는데 원래는 포도당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었더니 지방을 운동할 때 쓰더라. 자, 결론 나왔죠? 커브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살 쪄요, 안 쪄요?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네, 빠질 수도 있지만 운동할 때 더 극대화되더라.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커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커브 먹으면서 운동했을 때 극대화되더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나왔죠? 가르시니아 커브의 그 기능은 기존에 있는 거는 못 빼요. 새롭게 합성되는 건 맞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못 뺀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죠? 네, 버닝 다이어트가 나왔죠. 팻버닝. 자, 얘는 실제로 구조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료가 잔티젠이에요.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잔티젠은 뭐냐면 미역 추출물과 석류 오일을 섞으네요. 후쿠잔틴. 이거 미국에서 이제 허가가 난 건데 후쿠잔틴이라는 거와 푸닉산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지방을 억제하고 지방이 늘어나는 걸 막고 지방을 태워줘요. 그래서 결론은 잔티젠을 먹으면 지방도 태우고 지방이 늘어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자, 실제 효과는 열분해. 실제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기초 대사를 늘린다고 하는데 자,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잔티젠 같은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과대 광고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맞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또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사실은 잔티젠이 그런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팻번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우리 간헐적 단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컴플레인이 많은가 봤더니 이게 많이 팔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전에 한 알만 딱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렇게 써있어요. 광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전에 하나만 먹고 있던 거야. 그냥. 그럼 빠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빠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안 빠지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젠도 역시 요거 한 알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어쨌거나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자,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요. 이번에 또 이 다이어트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시고요. 날씬해지시고 이뻐지십시오. 네. 3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네요. 네.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좋은 단백질을 먹어라.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실제로 어떤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크릿은 식물성, 유청 단백질, 즉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GMO를 많이 쓴 대두 단백질이 아니라 안전한 유기농 완두콩 단백질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특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누가 드셔야 되냐?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아주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네, 좋죠. 자, 그래서 결론 탄수화물 먹지 말고 설탕 좀 줄이고 좋은 식물성 단백질 먹고 우리 잔티젠이랑 가르시아 캄보지니아 먹고 수용성 그린스 먹으면 좋아진다.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지용성 식이섬유. 많이 들어보셨죠? 야채인데 응가를 부드럽게 해주냐, 아니면 응가의 양을 늘려주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그린스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지용성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뭐랑 먹으면 좋다? 유산균의 먹이죠. 유산균과 먹었을 때 극대화된 효과가 나온다. 거기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어떤 숙변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린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됐죠? 이제 됐어요. 마지막 장 건강.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세포가 가득 들어있는 장은 시크릿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시크릿을 통해서 황금 바나나를 볼 수 있다. 자, 오늘 150분 황금 바나나가 아니다. 그러면 자, 1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는요. 시크릿 유산균을 시키셔서 열흘 정도 과잉 복용을 하셔야 돼요. 2개, 3개, 4개. 뭐 식간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자,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내 몸에 난리가 날 때까지. 뭐 부글부글 하던 막 설사가 나오던, 물론 설사 나온 건 너무 많이 먹은 거고, 뭔가 내 배가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드셔야 돼요. 그렇게 딱 열흘만 드세요. 열흘 정도 들어보시되 정말로 내 속안이 바뀌어서 황금 바나나가 나오는 시점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시크릿 유산균 뭐라고 하냐, 아무리 효과가 없는 유산균, 그러니까 대부분의 효과가 없는 유산균을 드셨던 분들이 시크릿 유산균을 보면 효과를 보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플러스 모두 드시면 좋죠? 그린스. 그래서 꼭 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건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어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크릿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고, 또 시크릿을 통해서 사람 부자 되시고, 또 시크릿을 통해서 돈 부자 되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 투게더. 저 때문에 막 사람 늘어날 것 같아요. 줄었어 지금. 나와. 네, 끝날 때가 되니까 막 사람이 엄청 들어오네. 네, 끝날 때가 되니까 들어오고 있어. 끝날 때가 되니까. 네. 어떠셨어요? 공부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알카리까지 잘 쫓아갔거든요. 갑자기 비만 나고 인슐린 나오면서 제 정신이 안도르베다로 갔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네, 저는 이 강의 한 3번, 4번 듣는데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인슐린이 뭐 하는지 아직도 저는 정체불명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도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거 뭔 소리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보니까 김재은 사장님이나 우리 김현준 대표님이나 또 우리 몇몇 리더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셨어요. 똑똑하신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 솔직히 있으시죠? 네, 1시간 동안 머리 아팠다 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도 네, 인슐린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 건강식품 이렇게 막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요, 네, 박보성 사장님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강의를 보여주시거나 이런 미팅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네, 일단 오늘 건강식품을 들으신 분들은요, 뭐 하시면 된다? 네, 내가 잘 먹으면 된다. 네, 이거예요. 네, 이거를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이거 하시는 것보다 일단 지금부터 뭐 하자? 내가 잘 먹자. 나부터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자.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 네, 누가 물어보면 박보성 연결하자. 네, 요거에 우리 선생님들의 네, 교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주에 정말 경사가 났죠. 우리 그 프로모션 시작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승급하시는 리더분이 2분 계시는데 우리 홍숙 사장님 운전 중이시죠? 네, 그래서 홍 사장님 다음 주에 네,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이번에 뉴 다이아몬드 성취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비전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정복희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